아내는 곤두서며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여행 오기 싫다고 했잖아. 예민한 목소리를 듣자니 저도 울컥해서 참고 있던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날 잘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었어.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날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나 당신만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 같은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질러 버렸고, 저희 부부싸움에 겁에 질린 은소미가 울자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저를 원망스럽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머리가 지끈하며 깨질 듯 아파왔어요. 어디선가 보았었던 적이 있었던 이 순간, 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분명 비슷한 기억이 제게 존재했습니다. 제가 두통에 힘겨워하자 아내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다시 저를 걱정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숙소에 머물다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누구 덕에 내가 이리 사는데.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사과를 건네자 아내가 감정이 올라왔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누구보다 당신 과거가 궁금하고 답답할 텐데 심정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사실은 나 짐 싸다가 우연히 당신 이혼 서류 봤어. 아직 제출 안 한 것 같더라고. 당신이 나랑 혼인신고도 피하는 것 같고 왠지 날 속이고 결혼한 것 같아 배신감이 들어서 그랬나 봐. 당신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그러자 아내가 차를 멈추고 황망한 듯 저를 아련하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갖은 말로 어떻게 해서든 달래주려 했지만 아내의 울음은 한동안 제 어깨에서 그칠 줄을 몰랐어요. 진정이 좀 되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훔친 뒤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오겠다더군요. 뭔가 쎄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가 맘을 달리 먹은 듯해서 두려움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아내의 심기를 건드린 것 때문에 제가 이뤄놓은 행복들이 다 깨어질 것만 같아 돌아온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외로 덤덤한 얼굴로, 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이제 됐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놔 줄게. 라고 말을 하며 차를 출발시키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이나 물으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원래 자리라니 당신 내 과거에 뭔가를 알고 있었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운전 솜씨로 서울 어느 한 주택집 앞에 차를 세웠고 어벙하게 주위를 살피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당신의 집이야. 아마 초인종을 누르면 진짜 당신이 사랑한 여자가 나와서 맞아주겠지. 어서 들어가 봐. 라는데 아내의 말은 이미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말투였고 굳이 묻지 않아도 그간 아내가 무언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차에서 내려 집 앞 초인종을 눌렀고 건너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어느 한 여자와 나이 드신 노부부가 재빨리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이고 정훈이, 너 이놈의 자식. 대체 1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어. 실종신고를 해도 영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애미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나랑 온 가족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데 전부인하고 드디어 이혼한다고 나갔으면서 감감무소식이니 당신 때문에 식구들 다 속병 도졌어.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니 됐다. 잘 챙겨 먹었는지 나갈 때보다 때깔은 좋아졌네. 은소 매미하고는 이제 완전히 정리됐으면 네 아들 얼른 호적에 올려야지. 태어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출생신고도 아직 못했다. 일단 어여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저는 들려오는 소리를 다 알아듣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에 있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아내의 차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가족이라고 맞는 그들의 거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한참을 떠들다가 제 상태의 이상함을 느꼈는지 호들갑을 떨며 큰 병원 응급실로 절 데려갔어요. 의사는 저를 진료하다 짧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전형적인 해리성 기억장애 같습니다. 무리하게 기억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단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최면 치료를 받아 천천히 상실된 기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제 가족이라는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하냐며 초상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특히나 제 안사람이라는 사람이 애까지 낳은 마당에 이제 자기 어떡하냐고 제가 바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친정엄마까지 와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통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부모님이란 분들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제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제가 사라진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부모님께선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진실의 입이 열릴 때마다 여태껏 살아왔다던 제 스스로의 삶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에 딸 하나 두고 탄탄한 직장 두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에 근무하는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에 애까지 생기면서 저는 새 여자에게 눈이 돌아 전처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겠다던 전처를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후 새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선 저 하는 짓이 그릇된 것을 알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좋다니 새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전처한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나간 지 1년 만에 이혼해 주겠다는 전처를 만나러 나갔고 그리고 그때 제가 사고를 당해 실종이 되었단 겁니다. 네, 그게 제 쓰레기 같은 인생의 전말이었죠. 스스로가 경멸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주신 건지 축복을 주신 건지 그런 사고를 당한 저를 거둬들인 생명의 은인은 다름 아닌 제 전처였던 거죠. 남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은소미는 제 친딸이었고 장롱 속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 또한 저와 전처의 법적인 이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린 속이 상하고 괴로웠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말을 가장 좋아하고 예쁘게 미소 지었던 가엾은 내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돌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내 딸 은소미의 뺨에 뽀뽀하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이 너무나 그리웠고 되찾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걸 알지만 저는 새 여자에게 제 심정을 토로하며 미안하다고, 난 내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끝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제 멱살을 쥐고 머리털을 뜯을지언정 제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릎 꿇은 후 사죄하고 법적으로 모두 책임진다고 해놓고 저는 미친 듯 아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제발 아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 갔는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이사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싼값에 집을 내놨더니 하루 만에 팔렸다는 아내의 얼굴은 저를 보며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멋모르는 어린 은소미는 제게 아빠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어. 우리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은소미와 우리 뱃속의 아기까지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보. 아내는 제 품에 안겨 그간 서러움을 털어내려는 듯 오열했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된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 집에는 아직 새 여자가 도끼눈을 뜨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희생하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쉽게 못 나간답니다. 집 재산 명의 다 넘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새 여자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남편 간수 못했으니 나가달란 소리는 안 할게요. 당신이 내가 미운 만큼 나도 당신이 밉고 법적으로 아직은 내가 당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내쫓기는 심정을 잘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새 여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한동안 집안에서 버티다 결국은 아이만 두고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새 여자가 버린 제 아들을 보살폈고 출산 후 아들을 낳은 후에도 제 아이처럼 똑같이 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저는 한켠에 죄책감을 늘 품고 다니며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지난 응어리가 풀어지진 않은 눈치지만 애써 티내려고 하지 않는 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는 살아가고 있네요. 벌써 몇 해나 지난 얘기지만 후회를 안고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